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은 낯설지 않지만 그 말의 무게를 온전히 받아들이기란 생각보다 어렵다. 우리는 늘 사람과 함께 살아가지만 동시에 사람 사이에서 상처받고 거리두고 때로는 사람을 외면하며 살아간다. 관계는 쉽지 않다. 진심은 오해되고 배려는 당연시되며 말은 쉽게 날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말수를 줄이고 마음을 닫고 서로에게 무관심해진다. 그런 세상에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은 점점 더 구호처럼만 들린다. 공자가 살았던 시대도 마찬가지였다. 나라가 자주 바뀌고 권력은 불안정했으며 신의와 예의는 땅에 떨어졌고 인간은 서로를 믿지 못한 채 흩어져 있었다. 그런 시대에 공자가 말한 건 다름 아닌 인간이었다. 덕을 갖춘 사람,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 그리고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논어는 그런 사람에 대한 기록이다. 화려한 정치 이론이나 전략은 없다. 다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태도와 마음가짐이 있을 뿐이다. 공자는 말했다. 배움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이라고. 남을 이기기보다 나를 단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는 하루 3번 자신을 돌아봤고 스승에게 배우기를 꺼리지 않았으며 아랫사람에게서도 배울 줄 알았다. 그에게 배움이란 곧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였다.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더 나아지기 위해서고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은 결국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배움은 단지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을 깊이 이해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었다. 공자는 또한 예의와 존중을 강조했다. 단지 외형적인 예절이나 형식이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였다. 말을 조심하되 말하지 않는 용기도 필요하고 윗사람을 섬기되 아첨하지 않고 아랫사람을 아끼되 함부로 굴지 않는 것. 그것이 공자가 말한 예였다. 예는 타인을 향한 존중이자 나 자신을 다스리는 윤리였다.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 이 예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타인을 객체로 대하고 관계를 소모하고 말의 무게를 잃은 사회에서는 예의 본질도 함께 사라진다. 오늘날 우리는 빠르고 편한 것을 좋아한다. 실속 없는 말은 의미 없다고 여기고 거칠에는 낭비라 생각하며 관계조차 효율로 재단한다. 하지만 관계는 계산이 아니라 감각이며 효율보다 더 깊은 이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 공자는 또 인의 마음을 자주 말했다. 그것은 사랑이면서 동시에 책임이고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면서 스스로를 지키는 용기였다. 인이 없는 지식은 자만이 되고 인이 빠진 예는 허례가 되며 인이 없는 권력은 폭력이 된다. 그래서 공자는 군자는 반드시 인을 바탕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자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하고 실수에서 배우며 남의 아픔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다. 소인은 이익을 줬지만 군자는 바른 길을 줬고 소인은 화를 키우지만 군자는 덕을 남긴다. 공자가 바랐던 건 그런 군자들이 많아지는 세상이었다. 그는 세상을 바꾸고자 했다기보다는 사람이 바뀌면 세상은 따라올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정치보다 교육을 중시했고 법보다 도덕을 강조했다. 물론 그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 정치는 도리로 하고 형벌은 예로써 해야 한다고 했으며 윗사람이 올바르면 아랫사람은 감히 그르지 못한다고도 말했다. 바른 지도자가 먼저 되어야 백성이 따라온다는 뜻이었다. 그는 무력이 아니라 모범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길을 꿈꿨다. 지도자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공동체 전체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런 점에서 공자는 이상주의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그 안에서 가능한 최선의 길을 찾으려 했던 실천가였다. 그는 말로만 윤리를 외친 것이 아니라 평생을 걸어다니며 사람들을 가르쳤고 끝없이 질문했고 제자들과 함께 토론하며 길을 닦았다. 그런 그의 삶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림을 주는 이유는 인간에 대한 신뢰를 끝내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그래서 더욱 배우고 바뀌고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 바로 그것이 논어의 핵심이고 공자의 철학이다. 공자가 가르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였고 법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그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관계의 온도였다. 말 한마디의 무게, 눈빛 하나의 진심, 침묵 속에 담긴 존중. 그런 섬세한 감각들이 모여 사회의 기초가 되고 공동체의 온기가 된다. 그는 인간을 도구로 보지 않았다. 단지 기능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사람은 그 자체로 존귀하다는 전제를 지키며 살았다. 그는 스스로를 낮추고 제자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했으며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이해하려 했다. 그런 겸손함과 배려의 자세가 공자의 진짜 힘이었다. 우리는 자주 묻는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철학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지만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가장 절실한 때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것들, 가볍게 넘겨버리는 말들, 진심 없이 쏟아내는 감정들 속에서 논어는 우리를 멈춰 세운다. 그 하나하나를 다시 돌아보라고. 가장 오래된 문장이 가장 깊은 질문을 던진다. 너는 지금 군자인가, 소인인가? 너는 사람을 존중하는가, 소비하는가? 너는 더 나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을 사는 우리는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 많은 말을 하지만 진심은 전해지지 않고 관계는 많지만 깊이는 점점 얕아진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지혜는 드물고 사람은 많지만 군자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시대의 논어는 우리에게 조용히 말한다. 가장 오래된 것이 가장 새로운 길일 수 있다고.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다움은 어쩌면 가장 단순한 질문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나는 오늘 하루 어떤 말을 했는가?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했는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살고자 했는가? 공자는 삶을 통해 물었다. 그리고 그 물음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논어는 그 길을 함께 걷는 조용한 벗이 되어줄 것이다.